항암화학요법을 처음 시작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먼저 항암화학요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서 치료 과정 중 주로 경험하는 증상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암화학요법이란 먹는 약이나 주사약 등의 항암제를 사용해 암의 크기를 줄이거나 그 성장을 억제 또는 차단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료진은 치료 효과는 최대한 높이면서 약물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항암화학요법의 목적은 암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환자마다 다릅니다. 수술로 암을 제거했지만 미세 전이를 차단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또는 항암제만으로 완치 가능한 암의 경우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합니다. 그 외에도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전 종양 크기를 줄이기 위한 경우, 암이 다른 장기로 퍼져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암의 진행을 늦추고 통증 등의 여러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항암화학요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당수의 항암제는 세포 독성 약물이기 때문에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줍니다. 항암제는 암세포가 정상 세포보다 빨리 성장하는 특성을 이용해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 등 털이 자라는 모낭, 구강에서 항문까지의 점막, 혈액을 만드는 골수 등이 영향을 받아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항암화학요법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면 치료를 시작하기 전 영양교육, 동영상 교육, 전문 간호사 개별 교육을 받게 됩니다. 모든 교육이 끝나면 수납을 한 후 각자 정해진 치료 일정에 따라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항암제는 몸무게에 따라 약물의 용량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항암제 투약을 위해 진료를 보기 전에 매번 키와 몸무게를 측정해야 합니다. 또한 항암제 투약 전 열감이 있다면 반드시 체온을 재고 간호사에게 진료 전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치료 중 경험할 수 있는 몇 가지 증상 중 감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백혈구는 우리 몸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들어왔을 때 외부 위험으로부터 싸워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군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혈액세포로, 호중구도 그러한 혈액세포 중 한 종류입니다. 보통 항암제를 투여받은 후 1주에서 2주 사이에 호중구 수치가 가장 많이 감소돼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더욱 철저한 감염 관리가 필요합니다. 호중구 수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회복되며 개인에 따라 회복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호중구가 감소한 상태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침범이 있을 때 감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8도 이상의 고열, 배뇨시 열감이나 통증, 짙은 가래와 기침,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 부종과 발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평소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손을 자주 씻고 샤워를 해 청결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대변을 본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항문 부위를 깨끗이 닦는 것이 좋습니다. 매 식후와 취침 전 양치질을 하고 가글링을 하도록 합니다. 고기, 생선, 조개류는 익혀 먹도록 하고 과일과 야채는 깨끗이 씻고 껍질을 깎아 먹습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주의할 점입니다. 생고기, 생선회, 게장과 같은 나름식의 섭취는 피하도록 하고
감기, 수두 등과 같은 전염성 질환을 가진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의 접근은 가급적 피하고 생화와 화분, 애완동물 등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는 것에는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합니다. 꼭 알아둬야 할 사항으로는 체온계를 구입해 수시로 열을 측정하고 만약 38도 이상의 고열 등과 같은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임의로 해열제를 복용하지 말고 응급실에 방문합니다. 폐렴, 독감과 같은 예방접종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의료진과 미리 상의하도록 합니다. 또한 신경치료, 발치 등 잇몸에 자극을 주는 치과 치료 전에도 꼭 의료진과 미리 상의합니다. 다음은 구내염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암제가 구강 점막세포에 영향을 줘 치료 후 1주에서 2주 사이 구내염이나 구강 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증상으로는 입안이 헐고 종종 목소리가 잠기거나 입안이 마르고 건조해집니다. 또한 하얀 반점과 궤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입이나 목이 따갑거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침이나 음식을 삼킬 때 불편하거나 아파서 식사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잇몸이 붓고 출혈이 생길 수 있으며 치아가 지저분하고 치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구내염은 누구나 다 겪는 것은 아니며 증상에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내염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수시로 입안을 확인하고 매 식사 후 또 취침 전에 부드러운 칫솔로 양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술은 보습제를 발라 촉촉하게 유지하고 부드럽고 넘기기 쉬우며 자극이 적은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수시로 가글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양념이 강하고 자극적이거나 딱딱한 음식은 피하도록 하고 이쑤시개를 사용하거나 과도한 칫솔질은 구강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조심합니다. 또한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상품화된 가글 용액은 입을 더 마르게 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글링 용액은 약국에서 파는 생리식염수를 구입해서 사용하거나 가정에서 손쉽게 조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 500ml에 소금 4분의 1티스푼을 타서 흔들어줍니다. 개봉하거나 조제한 가글링 용액은 14일 이내로 사용합니다. 가글링은 양치질을 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글링 용액을 입에 물고 30초 이상 입안과 목에 잘 닿도록 헹구어내고 3회에서 4회 반복합니다. 가글링 후에는 물로 헹구지 않습니다. 음식은 가글링을 한 후 20분에서 30분 지나서 섭취합니다. 구내염은 치료 기간 중 일시적으로 나타나지만 증상이 너무 심해 힘든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다음은 메스꺼움, 구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암제는 구토를 조절하는 뇌와 위장 점막에 영향을 주어 메스꺼움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암제 투여 즉시 또는 몇 시간 뒤에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정도는 약의 종류와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보통 항암제 투여 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메스꺼움과 구토 예방을 위해서는 처방된 구토 방지제를 미리 복용하는 것이 좋고 미숫가루나 죽처럼 담백한 음식, 마른 음식이나 가벼운 차, 신선한 과일과 야채 등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머리를 약간 높이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으며 다른 활동을 통해 주의를 전환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항암제 투여 후 1시간에서 2시간 전에는 과식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자극이 강한 음식도 피합니다.
또한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도록 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의료진과 상의해 추가로 구토 방지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토가 심해 탈수 증상이 나타나거나 24시간 이상 전혀 먹지 못할 경우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탈수 증상으로는 심하게 갈증이 나거나 혀나 구강 점막이 건조해지고 일어날 때 현기증이 나거나 또 아주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의식 저하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항암 화학요법 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 증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항암제는 약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며 개인에 따라 증상을 경험하는 정도도 다릅니다. 따라서 부작용을 모든 환자들이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방을 위해서 자가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증상이 심할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본 동영상 교육을 마치신 분들은 미리 안내받으신 종양내과 외래 뒤편 교육실 앞으로 이동하셔서 전광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전문 간호사님이 환자분의 구체적인 항암 치료 계획, 일정, 자가관리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며 이후 수납 후 치료 일정에 따라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서울아산병원 안병원은 여러분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